여러분, 자동차의 얼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헤드램프? 그릴?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역시 엠블럼일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혼다가 전동화 시대를 맞아 26년 만에 브랜드 로고를 변경했습니다. 기존의 사각형 테두리 안에 갇혀있던 H자가 테두리를 벗어던지고 양손을 넓게 펼친 듯한 형상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는 혼다가 전기차 시대, 즉 영지로에서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바라보는 일본 현지의 시선은 단순히 디자인이 바뀌었네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과거의 영광, 기술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묘하게 겹쳐지는 경쟁사 현대자동차에 대한 경계심까지 새로운 로고 하나에 수만 가지의 복잡한 감정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을 통해 혼다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위기감의 실체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챕터 1, H의 전쟁, 그리고 현대 HYUNDAI라는 트라우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반응은 역시 디자인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혼다의 로고 기사를 보면서 일본 네티즌들이 가장 먼저 소환한 이름이 바로 한국의 현대자동차라는 사실입니다. 한 네티즌의 댓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혼다 로고를 기울여서 사명까지 영어 발음을 억지로 혼다와 비슷하게 만들어버린 회사가 있었죠. 그래서 혼다 제품인 줄 알고 잘못 구매하는 외국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혼다가 확실하게 로고 관리를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댓글에는 무려 1000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일본 소비자들이 현대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불신, 그리고 혼다 브랜드가 침해받았다는 피해 의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사실 현대 자동차의 H 로고가 혼다를 모방했다는 논란은 북미 시장 진출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HONDA의 앞글자 H를 디자인적으로 어레인지하는 건 꽤 어려운 일입니다. HYUNDAI의 H는 N을 뒤집은 듯한 마크라 가슴에 와닿지 않지만 역대 혼다 마크를 보면 좌우대칭으로 밸런스가 좋고 H의 가로바가 중앙보다 아래에 있어 묵직한 안정감을 줍니다. 이 분석은 꽤 흥미롭습니다. 혼다의 H가 가진 조형적 특징인 좌우 대칭과 안정감을 칭찬하면서 은연중에 현대차의 사선형 로고가 주는 불안정함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네티즌은 기세 좋은 토요타에 맞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차례로 시장에 내놓는 활기찬 혼다의 미래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인들이 혼다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토요타가 거대하고 완벽한 1등 기업이라면 혼다는 기술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역동적인 도전자라는 이미지죠. 챕터 2 구글구걸에 잡힌 목덜미, OS 종속에 대한 우려. 하지만 모든 댓글이 로고, 디자인이나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바로 자동차의 두뇌, 소프트웨어 OS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혼다는 신형 어코드나 CR-V 등의 구글 빌트인 구글 빌트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연결 없이도 차 안에서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 맵, 구글 플레이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기능이죠. 편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한 네티즌은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혼다는 구글 빌트인을 구현하고 있고 앞으로 다른 차종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이건 혼다로서 매우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구글은 어느 타이밍에 반드시 사용 라이선스료를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 유저는 구글이라는 거대 IT 기업의 자동차 제조사가 종속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혼다는 그 높아진 라이선스료를 신차 가격에 반영해야 하고 그 고통은 혼다 유저가 겪게 된다. 즉, 혼다는 구글의 목덜미를 잡힌 상태가 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을 경쟁사인 토요타와 비교합니다. 토요타는 이를 피하기 위해 RNA라는 차량용 OS를 독자 개발했다. 외자 기업인 구글에 의존한 혼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이것은 현재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댓글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소프트웨어 주권을 지킬 것인가 토요타, 아니면 검증된 IT 공룡과 손을 잡고 사용자 편의성을 빠르게 확보할 것인가 혼다. 혼다의 팬들은 기술의 혼다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남의 기술 구글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엔진 기술로 세계를 제패했던 혼다이기에 이러한 의존적인 행보가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겠죠.
챕터 3 파란색 12개 추억 그리고 그림의 떡이 된 혼다. 기술적인 논쟁을 떠나 혼다라는 브랜드가 주는 특유의 감성에 젖어든 댓글들도 눈에 띕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혼다를 지탱해온 진짜 힘일지도 모릅니다. 한 유저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파란색 시빅을 보고 이런 감상을 남겼습니다. 얼마 전 초보 운전 마크를 붙인 파란색의 멋진 시빅이 달리고 있는 걸 봤다. 오, 좋은 차 타네? 라며 나도 모르게 감탄했다. 아버지 차였는지 본인 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서 멋졌다. 이 댓글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 때문입니다. 30년 전 콤팩트카 시절의 시빅은 싸게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레이드가 올라가서 3넘버 대형 번호판의 높은 곳에 꽃탁한 하나이 되어버렸다. 일본에서 3넘버는 배기량이 크거나 차체 크기가 큰 차량에 붙는 번호판입니다. 과거 혼다 시빅은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에서 살 수 있는 작고 빠르고 재밌는 차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빅은 몸집도 커지고 가격도 비싸져서 사회 초년생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차가 되어버렸죠. 이 네티즌의 말 속에는 서민의 포르쉐라 불리던 그 시절, 혼다에 대한 짙은 그리움과 이제는 너무 고급스러워져 버린 현재의 혼다에 대한 묘한 거리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저 역시 이런 혼다다움의 부활을 호소합니다. 시대가 시대이고 영리 기업이니까 예전 타입 R 같은 차는 못 만들겠지만 엔진 장인으로서 다시 한번 두근거리는 차종이 하나라도 나와줬으면 좋겠다. S660도 만들었으니 기대하게 된다. 적자를 각오하더라도 혼다의 이미지 리더가 될 차가 나와줬으면 한다. 엔진 장인 엔진 야, 이 단어 하나가 혼다 팬들의 심장을 울립니다. 전동화로 가는 길목에서 엔진 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팬들은 여전히 혼다가 이익보다는 낭만을 쫓아주길 바랍니다. S660 같은 경영 미드십 스포츠카를 내놓았던 그 똘끼? 충만한 혼다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은 것이죠. 챕터 납작해진 로고의 비밀과 아시아 시장의 위기. 다시 로고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번에 바뀐 로고가 유독 평면적인 이유에 대해 기술적으로 설명해주는 똑똑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평면적인 엠블럼이 트렌드인 이유는 센서를 매립하기 위해서다. 지금의 자동차는 차 외부를 인식하기 위한 센서가 둘러져 있다. 디자인과 양립하기 위해 센서를 눈에 띄지 않게 설치하는 게 승부처인데 엠블럼을 심플하게 해서 계기류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최근 자동차 엠블럼들이 납작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미니멀리즘 디자인 유행 때문만이 아닙니다. 엠블럼 뒤쪽에 레이더 센서가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체적인 크롬 도금은 전파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댓글은 혼다의 로고 변경이 단순한 멋부리기가 아니라 자율주행과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술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다의 앞날이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본 시장을 넘어 혼다의 텃밭이라 불렸던 아시아 시장에서의 위기를 지적하는 뼈아픈 조언도 있었습니다. 이 마크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혼다의 사륜차 사업은 더 장사를 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축소가 계속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우선 손이 닿는 가격, 그러면서도 브랜드 이미지나 성능이 타사에 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기획이나 만드는 방법, 부품 하나부터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혼다와 토요타의 아성은 중국 전기차와 한국차들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제품에 대한 고집이 너무 강하다라는 지적은 혼다가 때로는 시장의 니즈보다 엔지니어의 고집을 앞세우다 고립되곤 했던 역사를 꼬집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격 경쟁력은 잃어가고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는 애매한 상황. 이 네티즌은 로고를 바꾸는 것보다 더 시급한 건 원가 경쟁력과 시장 전략의 재검토라고 일갈하고 있는 것입니다. 챕터 5 호불호의 영역, 그러나 기다림. 물론 모든 사람이 심오한 분석을 하는 건 아닙니다. 디자인은 결국 취향의 영역이니까요. 한 유저는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자동차 디자인도 그렇지만 처음 보고 멋있다고 생각해도 금방 촌스러워 보이는 게 있고 반대로 별로라고 생각해도 보다 보면 좋아지는 디자인이 있다. 이 마크는 현 시점에서는 촌스러워 보인다. 차에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멋있다고 생각될까? 기대된다. 또 다른 유저도 비슷합니다. 오랫동안 그 사각 틀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바뀐 게 놀랍다. 토요타도 지금 로고 때 찬반이 있었지만 매력 있는 차와 마케팅으로 정착시켰다. 국산 일본 메이커로서 혼다도 일본 차의 매력을 계속 발신해줬으면 한다. 결국 로고가 멋있어 보이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그 로고가 박힌 자동차의 상품성일 것입니다. 차가 정말 끝내주게 좋으면 이상한 로고도 혁신의 상징처럼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지금 당장은 어색하고 현대차 같다, 너무 단순하다라는 비판을 들을지라도
결국 혼다가 내놓을 차세대 전기차들이 시장을 압도한다면 이 새로운 H는 성공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혼다는 다시 기술의 혼다가 될 수 있을까? 네, 오늘은 혼다의 로고 변경 이슈를 둘러싼 일본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디자인은 바꿀 수 있어도 현대 자동차에 대한 라이벌 의식 혹은 원조 논란은 여전하다는 것. 둘째, 구글에 의존하는 소프트웨어 전략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것.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일본인은 혼다가 엔진 장인의 뜨거운 심장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 26년 만에 바뀐 엠블럼. 테두리를 없애고 양팔을 벌린 그 모습처럼 혼다는 과연 꽉 막힌 내연기관의 한계를 넘어 전동화라는 넓은 세상으로 비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설픈 변화로 기존의 팬덤마저 잃게 될까요? 그걸 해내잉 소리가 절로 나오던 예전의 그 혼다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오메 소리가 나오는 아쉬움을 남길지, 다가올 혼다의 영 시리즈를 흥미롭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혼다의 새로운 로고 그리고 구글과 손잡은 그들의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